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 변압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으로 인해서 전력 확충이 한창인데요. 이에 따라서 구리 가격도 상당히 상승 중에 있죠. 그런데 사실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변압기 제품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구리 가격 상승 배경 중 하나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도 있는데요. 이 과잉 생산 문제가 중국이 지금 환율 전쟁을 좀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변압기 비중이 100%를 좀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리값이 폭등을 하면서 변압기 제품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변압기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룡전기가 변압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원재료를 사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코아라는 품목이 약 95%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좀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코아라는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일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원리 같은 경우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이 달라지게 만드는데요. 1차적으로 이 코일이 100번 정도 감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2차 코일은 약 10번 정도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10대 1이잖아요. 들어오는 전압이 1000V라고 했을 때 그럼 나가는 전압은 10대 1로 환산을 하면 결국엔 100V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압기는 승합과 강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변압기는 이 코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일 같은 경우 당연히 전기가 통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구리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구리 가격이 상당히 급등 중에 있죠. 그래서 이 변압기 원재료가 코일이라서 코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완제품인 변압기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결국 AI 산업 확장이죠. AI 시장이 커지면서 필요하게 된 전력 인프라만 구축,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을 위한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그 이후로 구리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또 구리 가격 상승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재 구리 가격 상승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러시아의 주요 광산이 좀 가동이 중단이 되었고, 그렇다면 공급량이 떨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은 제조업 부분에서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줄면서 수요는 늘어가지고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은 제조업 부분에서 경기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패권 다툼으로 일부러 제조업 부분을 과잉 생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답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 이 관세를 부과할 정도로 중국의 그 과잉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뭐 미국 내 정치적인 스탠스일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은 환율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상당히 디플레이션 상황인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경제, 즉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을 정도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중국은 반대로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은 수출을 늘리면서 중국의 다른 제조업 국가들을 싸그리 망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엔화 약세까지 지속이 되면서 평가 절하에 나설 명분도 생겨버리는 거죠.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그냥 위안화를 그냥 찍어만 내면은 이 평가 절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즉 다시 정리해보자면 중국은 과잉 생산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국가에서 값싼 제품이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박살내면서 대부분의 나라를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종속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아까 보셨다시피 중국은 달러를 팔고 있고 금과 구리를 대규모로 사들인 이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증가되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 구리의 수요가 증가가 됐으면 그에 맞춰서 공급량도 맞춰서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표를 보시자면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인데 2023년부터 시작된 이 AI 산업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증가됐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 대비 2023년은 구리의 공급량이 그렇게 뛰어나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표만 봤을 때는 점점 구리의 매장량이 고갈되어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실 구리 같은 경우 아직 땅 속에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제일 큰 문제는 점점 캐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리 광석인데 이 구리 광석에는 아주 적은 양의 구리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래전에 광석 대비 구리의 양이 1.2%였습니다. 현재는 0.72%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결국엔 이 비율이 적어지면서 많은 광석이 필요해지고 그리고 땅을 계속적으로 파 내려가다 보니까 인력과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도 화랑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눈에 띄는 건 이 전력망 사업. 일론 머스크조차 AI가 발전을 하려면 결국은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결국 AI 서비스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보다 3에서 30배나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죠. 이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면은 끊임없이 가동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AI형 데이터 센터가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은 다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즉 다시 정리하자면 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줘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데이터 센터가 많이 부족한 만큼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새로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망 확충일 텐데 사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해본다면 사실상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치게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전기는 220V인데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11kV예요. 사실상은 아직 많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변전소를 거치면서 765kV까지 승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나 154kV로 강압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가정 주변에 있는 변전소에서 22.9kV로 강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일반 가정에 다시금 220V로 전기를 들여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려면 결국엔 상당히 많은 변압기와 상당히 많은 종류의 변압기가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에는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 100% 변압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AI 산업에 맞춰 재룡전기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룡전기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상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거의 매번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해본다면 사실상 신고가 부근은 매수의 심리보다 매도의 심리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좀 비유를 해보자면 뭐 라면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너무 비싸지게 되면은 조금
사기가 꺼려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고가 부분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 레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저번 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저번 주 5월 14일, 16일, 17일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좀 횡보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지해 주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 시에는 사실상 60일 이평선과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면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 달 사이에 36만 주 정도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 매도세가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인마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동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그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